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소중한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 또 고민을 거듭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한 자녀 보험일지라도 성장하는 자녀에게 생기는 사고에 있어서 자녀 보험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현명하게 재고 따져서 자녀 보험에 필수로 있어야 할 보장들만 골라서 정보를 드릴 텐데요.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딸, 아들을 위한 자녀 보험을 준비하고 계실지라도 증권을 좀 꺼내보시고 비교하면서 어떤 보장들이 부족한지 꼭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잘 보장을 챙겨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예,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전화번호가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도 있고요. 장중에 또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위한 자녀 보험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한 보험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자녀 보험에 대해서는 강진옥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제가 오늘 자녀 보험이라고 그래서 무슨 아기 보험, 어린이 보험 아닙니다. 제가 오늘 자녀 보험이라고 하면 자,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평생 하나만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하실 때 자, 이게 100세 또는 120세까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장을 딱 제대로 설계가 되신다면 평생 이거 하나면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자, 지금부터 볼펜을 드시고 메모하실 준비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녀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뭐 10살, 5살 뭐 애기 보험이 아니고요. 자, 35세 또는 40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자녀들 보험은 누가 가입하죠? 태아보험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가입을 해주시거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뭐 30세, 30년 보장 얼마짜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또는 그 자녀에게는 평생 하나만 가입할 수 있는 좋은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잘못하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보험이 있을까요? 보장은 크고 보험료는 싸고 없다. 그쵸?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거에 가장 가까운 어떤 거? 가장 어린 나이에 또 가장 꼭 필요한 보장을 선택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유지. 몇 세? 100세 또는 120세까지 유지를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보험을 가장 싸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보험을 가입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30세, 40세 또 나중에 자기가 정작 아팠을 때 보험의 보장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보장을 못 받아서 아니 무슨 보험은 이런 걸 들어놓고 돈을 얼마씩 내고 있었는데 뭐예요 이게 이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타박받지 않는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려면 맨 처음에 주의하실 게 가족 병력. 각 집안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병력 보시고요. 선천적으로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체질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남보다 다른 체질. 그 다음에 식습관.
그다음 어떤 직업을 가질지 또는 납입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내가 보장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너무 크게 가입을 했는데 그 큰 돈을 보면 제가 이제 다른 보험 방송도 가끔 보게 되면 아이를 위해서 40만 원, 50만 원씩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납입을 할 수 있겠지만 자녀들은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때 사회적 통계, 발병률, 치료 비용.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암 발생률이 35%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 3분의 1 중에 하나가 속하기 때문에 그때는 암보험을 보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암보험도 어느 정도 하느냐, 비용, 치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또는 암에 걸리면 1년 정도는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를 우리가 보통 1년 연봉에 비슷하게, 즉 생활비를 받아 써야 되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사회적 통계 비용을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게 뇌혈관 진단비예요. 근데 지금 아마 증권을 보시면 대부분이 뇌출혈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뇌혈관으로 해서 총 10개의 질병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 뇌출혈은 여기 보시면 출혈 다 터져야지만이 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뇌경색입니다. 여기 54%가 해당이 되는데 이 뇌경색은 뇌출혈을 가입하신 분은 보장을 못 받으셔요. 그래서 뇌출혈로 돼 있으신 분들은 안 되고 뇌졸중이 되어야 하고, 그 더 좋은 거 제대로 보장을 100% 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 허혈성 진단, 심장질환인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아마 대부분 급성 심근경색증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이게 10%가 안 돼요. 실제로 발병률이. 그런데 여기 조금 올라가는데 협심증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협심증은. 그래서 이게 90%인데 정작 나는 뭐 급성 심근경색증 5천만 원 진단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협심증 걸리면 빵원이에요, 빵원. 그러면 그냥 헛된 비용만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은 30세, 35세 이전에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40세, 50세가 됐을 경우는 가입이 안 되거나 경우에는 아주 300, 400 적은 돈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자녀보험 어렸을 때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죠.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게 재진단 암진단비예요. 자, 최근에 보시면 좀 이게 좀 화면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간암 같은 경우에도 재발률이 70%고요. 위암 같은 경우도 60%예요. 70%? 60%. 우리가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에서 해주기 때문에 조기에 암치료를 진단을 받는 경우 또는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하는 의료기술 때문에 치료가 돼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왜 이거는, 자, 지금 60세 넘으신 분들은 재진단암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이들은 이제 120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40대 또 암 한 번 걸려서 치료됐다고 해서 안 들으면, 암이 안 걸리면 좋겠지만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재진단 그 발생률도 1년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는, 자, 1년 지난 다음에 내 몸에 암세포가 남아있어. 즉, 첫 번째 암 또는 직전암이 발생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암세포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또 암진단비 줘요. 또 1년이 지난 다음에 암세포가 남아있네. 이건 전이도 되고요. 잔존도 돼요. 남아있는 경우도 되고, 또 아니면 새로운 암이 발생해도 돼요. 또 준다는 거죠. 계속 반복적으로 진단비가 나올 수 있는 암 진단비도 우리 자녀 보험에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자, 이게 지금 최근의 이슈인데, 원래 질병 후유장애 또는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에서 79%가, 상해는 지금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상해는 질병의 한 30%밖에 안 돼요. 대부분 질병 후유장애는 60에서 70%가 질병으로 오는 장애가 있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손해보는 특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보험사들이 줄이고 지금 1개, 2개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시적으로 이거를 확대해서 30대 자녀들까지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한시적인 이슈가 생겼어요. 자, 이게 뭐냐? 장애가 생기면 내가 만약에 5천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위암 수술해서 위를 제거하면 50% 장애면 2,500만 원을 받고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다. 그럴 경우에서 만약에 손목이다 그럼 20% 장애율이다 그러면 또 5천만 원 받았는데 2,500 받았죠. 그럼 5천에 20% 1,000만 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 질병으로 인한 장애. 그게 뭐 나이가 들어서 보청기를 껴야 되는 귀의 장애, 손의 장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질병 후유 장애에서 장애 지급률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담보예요. 그런데 여기 한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꼭 잡으세요. 자, 질병 후유 장애가 또 좋은 게 있어요. 치매도 됩니다. 자, 치매도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중증 치매 진단비는 100%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치매를 점수를 척도를 내는데 40%, 60%, 80%도 질병 후유 장애에서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증권에 없으시면 반드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볼까요? 실손 의료비. 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실손 의료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 드릴 게 자, 통원비가 25만 원, 약값이 5만 원으로 구성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 보시면 통원비가 20만 원, 약값이 10만 원. 약값은 10만 원까지 받기가 쉽지 않고요. 오히려 통원비 25만 원도 사실은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잘못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자, 자녀들 보험에 3년 또 태아보험에 3년 갱신형 또는 5년 갱신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00세 보장이면 이 갱신형은 이 아이가 태아가 100세 될 때 100년을 내야 되는 보험료예요. 자, 10살에 가입했는데 5년 갱신형 100세. 얘는 90세 동안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 보험에서는 절대적으로 20년 납 또는 30년 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비갱신형 변동이 없는 보험료로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초기에는 비싸요. 여기는 저렴한 것 같지만 나중에 총액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비갱신형이 꼭 다 나쁘냐? 그렇진 않아요. 60대 이상 노년층에는 워낙 비갱신형이 비싸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의 주제는 자, 젊은 자녀 보험이기 때문에 절대 이게 있어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이것으로 가입이 돼야 돼요. 자, 제가 오늘 급하게 왔습니다. 자, 자녀를 보험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뭐였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재진단암,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의료실비, 비갱신형 보험료. 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게 없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하시는 거 중요한 어떤 제안이고요.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빨리 맞춰봤고요.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의 강의는 강진욱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의 보험만 잘 가입하고 있어도 평생 든든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자녀 보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내용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내용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이 되신 건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마흔 조금 넘었거든요. 네.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했는데, 예. 지금 가입치고 있는 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전화드리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혹시 결혼하신 건가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미혼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을 통해서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완납된 보험이 하나 있으시더라고요. 네. 삼성생명의 여성시대보험, 이건 2000년도에 가입하셔서 납입이 끝나셨고 남은 두 건의 보험도 있으셨는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을 2005년에 가입을 하셔서 80세 만기로 또 보장을 가져가고 계시고요. 2011년도에 삼성생명, 역시 삼성생명이네요. 퍼펙트 통합보험을 또 하나 가입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세 건의 보험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저희가 40대 초반의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들로 좀 잘 갖춰져 있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전화는 4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이라고 일하고 계시다 말씀 주셨고요. 실손보험이 있으신데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지 보장이 충분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건강하신 편이시겠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저희가 봐드릴 거고요. 이강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정말 40대 여성의 정말 직장 커리어우먼을 제가 만나고 뵀네요. 예. 네. 네, 제가 지금 증권을 미리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살펴봤는데, 지금 보험은 그래도 건강이 염려되셔서 또 증권을 좀 준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보험은 지금 3개를 갖고 계신데 제가 이제 목적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보험을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보험을 갖고 계신 보험은 사실은 사망 보장에 위주가 돼 계셔가지고 네. 혹시 알고 가입을 하셨는지 좀 그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네. 직장을 다니니까 네네. 예전에는 보험을 이렇게 또 아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저 이거 좀 가입 괜찮다고 하면 가입하게 되고 네. 여러 가지 빠지지 그쵸. 않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좀 네, 나이도 내용은, 있고 네, 사실 내용은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증권상에 특약은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정작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이제 소스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오늘 증권 내용을 좀 살펴드릴 건데요. 지금 삼성생명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2005년에 한 12년 납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증권 내용에 보면 사실 사망 보장금에 지금 이 보험금이 한 13만 원 정도, 한 12만 원 정도 되시고요. 네. 나머지 특약만 19,000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면 또 갱신형이 또 있으세요. 네, 안타깝게도. 네. 네.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사실은 이렇게 제안을 드릴 때 시청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보험을 대체적으로 정리하라고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있는 네. 보험을 좀 조정을 하거나 감액을 해서 가져가시는 거를 많이 권해드리긴 하는데 저희 네.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이제 조절을 해봤어요. 근데 막상 조절을 하고 나니 보장받을 게 사실 리빙케어 2천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리빙케어라는 게 사실은 한번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단비 개념이거든요. 네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대한 질병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3대 질환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암하고 그다음에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질환인데 지금 삼성생명 두 가지 모두 사실은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계신 게 맞거든요. 네네. 네. 그래도 그나마 암보장 같은 경우는 1기 정도 되시면은 이제 진단비가 이제 받으실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진단이 발생이 되셨을 때는 이 보험이 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보장이 안 되시는 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여성분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40대 이후에는 질병 확률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다치실 확률보다는 더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좀 질병 쪽으로 준비를 하시길 원하는데요. 지금 어쨌든, 지금 그 리빙 케어 같은 경우는 제가 감액하는 것보단 차라리 좀 시청자님이 생각하셔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리빙케어는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게 삼성생명 그 퍼펙트 보험은요. 아마 네. 이거 실손이라고 가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험료는 16만 원 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네, 이 보장에 이 총 보험료에 실손은 10,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15만 원을 거의 사망 보장금으로 납입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사망 보장금이면 이렇게 가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네. 지금 아가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종신보험이 그거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남아있는 내가 부재로 인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대비해주고 싶은 보험금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우리 또 이제 여성분이고 또 싱글이시다 보니 제가 볼 땐 사망 보장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질병 쪽으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서 지금 정말 다른 거 무엇보다도 이 퍼펙트 그 통합 보험 있잖아요. 요거는 정말 정리를 하세요. 깔끔하게. 왜냐면 이거는 정말 소비자분들한테 절대 그 이익한 보험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지금 총 보험료를 한 1,000만 원 내셨더라고요. 2011년부터. 그런데 아직은 이제 보장 받으신 게 없으시죠? 어떠세요? 보장받은 거는 없는데 네. 실손에 이제 좀 변경이 자꾸 되다 보니까 이게 네.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네. 그것도 조금 그렇죠. 궁금하고 그리고 네. 용역비에 비해서 보장을 조금 전 또 사실 알차게 준비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쵸. 그래서 드린 거죠. 네네. 네. 시청자님, 그러면은, 네네. 지금 퍼펙트 종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님이 예전에 그 우리가 100%라든가 90%형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은 80%형이세요. 그래서 비보험이든 급여 부분이든 80% 보장을 받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험을 재가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전 네. 보험하고 지금 보험하고는 다른 거는 그닥 없으세요. 대신에 이제 보험료는 정말 단독 실손으로 하시면 정말 10,000원 정도의 그 보험료를 내시고 지금 그런 한 15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시는 지금 금액이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보장이 목적이시라면 요거는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확실하게. 네네. 그래서 뭐 리빙케어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네. 퍼펙트는 과감하게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네. 요거는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대신에 이 지금 그 생명보험에 보장하지 않는 3대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아까 그 강의 말씀해 주셨던 질병 후유장애라든가 이런 보험들은 사실 우리 시청자님이 가입하셨던 시점에는 보험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한 3, 4년 사이에 그 질병 후유장애라는 그런 보험이 생겼는데 이 보장은 사실 저희 여성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때 진단금으로 나오는 거라서 그리고 한번 지급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지급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부족한 게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를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그 생명보험에 또 보장을 넣다 보면 또 주기약이라고 사망보장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해보험에 정말 순수하게 그 보장만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플랜을 짜드렸는데요. 네. 일단은 3대 암이죠. 그러니까 3대 보장이죠. 암 진단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5대 고해감이라 그래서 고해감하고,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각각 2,000만 원을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또 우리가 뭐 질병 특약만 넣으실 게 아니라 상해 특약 있죠.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뭐 골절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보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험료도 굉장히 저렴하셔서 제가 같이 플랜으로 같이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수수 특약이에요. 이제 수수 특약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몸이 고장이 많이 나죠. 예, 그리고 척추 질환이라든가 이런 그 장기 질환이라든가 이런 게 노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꼭 우리가
째거나 꼬매지 않더라도 시술을 많이 하세요. 뭐 백내장을 수술하신다든가.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은 자궁질환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수술 맞아요. 특약을 최고 3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제가 플랜을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생명보장에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 특약이라든가 그다음에 남을 배상해주는 배상 책임이라든가 이런 보장은요. 사실은 몇백 원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플러스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플랜에 내목 칸에 없는 질환이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뭘 해드리면 좋냐면은 조금 아까 이제 뇌졸중, 그러니까 생명에서 보장하지 않는 게 대체적으로 뇌동맥류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우리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게 되면 혈관 문제에 가장 문제가 오는 게 40대부터 오세요. 이게 나이가 먹었다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네. 젊으신 분들도 지금 뭐 풍도 많이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보장을 생명보장에서는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보장을 제가 진단비로 따로 빼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고요. 그거는 보험료 네. 비싸지 않아요? 네? 이렇게 바꾸면 보험료가 네네. 너무 비싸시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플랜은 이제, 소스로 드릴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갱신이 아닌 거. 네. 갱신으로 아닌 거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생명보험에 실손만 넣어서 16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는데 네. 이 보험을 그대로 갖고 오시면 3대 진단비 다 들어가고요. 네네. 네, 조금 아까 부보장으로 운전자 특약이라든가 수술 특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비갱신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험을 내가 두 개나 정리를 해가지고 이 보장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손해보험에 지금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린 거는 플랜을 짜드린 게 있잖아요. 이 네. 보험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에서 여태 보장하지 않았던 것들을 보장폭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도 정말 뇌출혈 진단비가 나와서 뇌출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뇌혈관 질환을 다 진단이 나오면 진단비로 드리는 거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시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수술 특약을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특약을 넣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보험을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쉽게 뭐 갈아탄다고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하실 때 가장 중점적인 거는 내가 병원 내원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보장이 정말 넓어졌느냐, 내가 보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거를 중점을 두셔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갈아타시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해드리는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코드를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약관이죠. 저 약관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것보다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보험회사고의 그 시청자님과 고객하고 약속이잖아요. 그게 약관이에요. 약관은 내가 약관의 내용 있는 거는 무조건 드리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약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고 나서, 청약을 하고 나서. 약관을 안 받으시면 내가 어떤 걸 가입한 것도 모르지만 내가 어떤 보장을 받는지, 어디까지 보장을 받는지는 우리가 설계사분들한테만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것보다는 약관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빠르시고요. 네, 일단 그리고 보험료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보험 하나만 해지를 하셔도 지금 충분히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를 또 두 개를 정리를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여성분이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우리 뭐 결혼 정년기가 좀 지나시긴 하셨지만 또 결혼도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좀 노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어떤 거를 제가 또 소스를 드리고 싶으시냐면 네. 연금이에요. 왜 지금 이제 시청자님이 직장을 다니셔서 퇴직연금은 아마 마련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3층 제도라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요. 사실은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을 받으시면은 수령이 조금 그 여유로운 생활은 좀 안 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한 20만 원 정도 추가를 하셔서 기존에 30만 원 납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강을 하셔서 보험료는 이제 비등비등하니 좀 이렇게 연금도 내 돈을 좀 축적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보장도 같이 가져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연금이랑 좀 포함해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게 좀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좀 어떻게 보면 노후 준비를 좀 제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소설을 드립니다. 예. 네. 시청자님,
네네. 지금 생명보험사에서만 3건의 보험이 가입이 돼 있으세요. 이렇게 네, 한쪽에만 치우쳐 있으면 보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플랜을 세워드린 거고요. 네네. 네,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을 제시하셨는데 고민 좀 해보시고 최종 결정하기 이전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또 봐드릴게요. 네네. 연금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네네, 해서 고민해 예, 오늘 또 이렇게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상담해 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 좀 보겠습니다. 349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에요. 함께 보시죠. 저희 오빠가 42살입니다. 2대 질병 특약이 포함된 CI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3개월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고 3주 치료를 받았지만 보험금 청구를 거절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강진옥 전문가님.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 예.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도 얘기했는데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으면 아마 이거 보험료 많이 내셨죠. 최소 20만 원 이상 가까이 돈을 내셨을 거고요. 네. 거기에 CI 종신보험으로 해서 모든 중대한 질병은 다 보장이 된다고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또 하나 2대 질병은 즉 뇌출혈, 심근경색이 있으니까 보장 다 받는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3주 이내에 치료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중대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뇌경색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혈관이 딱 막히면 바로 병원에 가시면 이거 레이저나 이걸로 바로 뚫게 되면 약간의 치료 2, 3주만 하면 나오는데 이건 진단비는 뇌경색 진단이 나와요. 진단명은. 그러면 이게 아까 같이 제가 강의 때 설명드린 것처럼 뇌출혈 즉 심근경색 또는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뇌출혈에는. 또 그러면은 CI에서는 되는 거 아니냐. CI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대한. 이 중대한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가 발생돼야 돼요. 내가 뇌출혈이나 뇌좀 어떤 것을 해서 내가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가 발생된 중대한 질병이 되는데 이 오빠는 3주 만에 정상으로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보험료를 20만 원이 넘는 또는 그 가까운 큰 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렸는데 아무 돈도 못 받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자녀보험이었어 봐요. 얼마나 부모님한테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얼마나 어떤 넓이의 큰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받으신 이유는 뇌출혈이었기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정말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요. 싶네요. 그래서 아마 이제 방송 보시면서 이제 보셨으니까 한번 전화 주셔서 증권 검색 또 점검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거 중요해요. 예, 혹시 네. 오빠분께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이 있으시다면 보장받을 길은 있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뇌졸증이라는 진단명이 있는 보장을 갖고 계셨으면 그게 되는데 보통 이제 CI 보험 하나 들고 다 됩니다 그래갖고 그거 하나만 들고 가신 분은 하나도 못 받을 거고요. 근데 또 더 불행한 거는 이미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최근 5년 이내 뭐 앞으로도 생각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큰 보험을 가입하시는데 장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전화 주세요. 받을게요. 2390님께서 또 보내주셨고요.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50세 남성입니다 하셨고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보장받지 못했다는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주변에서는 다양하게 보장받던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광희 전문가님. 네, 대체적으로 교통사고가 나시면은 우리가 이제 상대 측에서 이제 서로 쌍방이어도 서로 치료를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보장받으신 게 전혀 없으신 게, 보통 우리가 운전자 보험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비에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손만 딱 가입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실손 보험에 어떤 보장을 많이 가입을 하시냐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 2009년 전에 가입자분들은 상해 의료비라는 실손 의료비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그 총 의료비 있죠. 내가 치료받은 보험.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받았다. 치료를. 그러면 50%를 보장을 해줍니다. 네. 예, 실손에서. 예, 지금은 실손에서 보장 안 되죠. 예, 지금 실손 같은 경우는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해드리지 않고 있는데 예전 실손 같은 경우 그렇게 보장을 해드렸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실손 보장에 우리가 그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고 있어요. 이제 네. 내가 다쳤을 때 급수별로 이제 지급을 받으시는 건데 지금 우리 최원장님은 이제 없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하게 되면 다쳤으니까 입원 일당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입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입원 일당이 뭐 하루에 뭐 10,000원에서 내지는 뭐 최고 뭐 5만 원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일 첫날부터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휴유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가 3%부터 보장받으시는 휴유장애가 있어요. 최고 이제 10억까지 이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시청자님은 그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을 한번 보시고, 내용을 한번 보셔서, 제가 볼 때는 받으실 수 있는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한번 증권을 한번 보시고, 뭐 저희한테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그 증권상에는 이런 그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든가 휴유장애라든가 그다음에 입원 일당이라든가 이런 보험이 있으시면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어서 한번 증권을 한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지고 계신 증권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혹시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저희가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390님께서 주신 내용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보험 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 실시간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시청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예, 어떤 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제가 이제 50이 막 넘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보험이 2개 정도 가입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걱정이 좀 되고, 또 보험료가 이게 자꾸 올라요. 처음 제가 이제 한 2010년도 가입을 했는데, 네. 보험료가 자꾸 오르기도 하고, 또 저희 엄마가 이제 치매로 오랫동안 또 고생도 하셨어요. 아, 전화로 그러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많이 걱정이 돼서 문의 한번 드려봤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네. 지금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네, 지금은 혹시 제가 뭐 저는 약을 건강해요, 드시고 지금. 계시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네네, 그런 건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두 건이 있으셨고요. 두 건 네네네. 모두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네네. 그 LIG 손해보험에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이 있으시고 또 삼성화재에서 건강 파트너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돈이 좀 많이 보험료가 올라갔어요. 또, 보험료가. 네, 올라서, 네. 아마도 갱신형 특약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네네. 저희 강진옥 전문가께 여쭤볼 거고요. 네네. 전화 끊지 네.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갱신되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셔서 걱정이 크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강진옥 전문가님 연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50대인데 건강하시다는 소리가 너무 부럽습니다. 생각보다 네, 네. 50대 되신 분들 중에 당뇨나 혈압약 드시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아, 저는 먹는 약은 없어요. 네, 아주 건강하신 게 다행이시고요. 네, 지금 네네. 이미 보내주신 건 제가 그럼 검토를 해보니까 LIG의 그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은 이제 실손 의료비를 하고 운전자 특약이 들어가 있으신데요. 그쵸? 네네네. 네, 2010년도 가입하셨는데 잘 가입하셨고요. 요거 꼭 네. 잘 유지하세요. 예.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제가 보면 옛날 보험이 나쁘진 않아요. 잘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옛날 보험이 네. 제일 좋고요. 시간이 네네.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좋아진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네. 요거는 아마 3년 갱신형으로 돼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3년은 맞아요. 예. 그렇죠. 근데 실손 의료비는 그 비갱신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요거는 뭐 어떤 보험을 가입하셔도 이게 갱신형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보장이 좋아서 꼭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오르나 3년에 한 번씩 오르나 계산해 보면 3년에 한 번씩 오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삼성화재의 올라이프 100세 건강 파트너 보험. 자, 요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보험 가입을 하신 건 한 7만 원 정도 처음에는 가입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네, 좀 올랐어요. 네, 이게 적립보험료가 3만 원이 있고 여기는 뇌출혈이에요. 화재인데도 뇌출혈 심근경색이 2천만 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방송 보시다가 문자 주신 분 것처럼 뇌출혈로 돼 있어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으셨으면 여기서도 보장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2천만 원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질병 입원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3년 갱신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는 이거 100세 동안 내셔야 되는 거고 3년에 한 번씩 오르는 보험료를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벌써 50대가 되니까 보험료는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네네. 80세가 되고 90세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보장이 지금 3대 진단비 말고는 없으세요. 그래서 진단비 중에서도 뇌출혈만 있어서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이제 네네네. 치매라든지 다른 질병이 없으셔서 요거를 조금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그 올라이프는 갱신형이시라서 요거는 좀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면 이건 계속 오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손해보험사에서 아까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뇌졸중 이게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질병 후유장애가 돼요. 지금 아까 강의 드렸던 질병 후유장애가 아직 50대도 1,000만 원 정도는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 80세까지는 굉장히 싸고요. 80에서 90세, 그러니까 좀 90세로 넓혀놓으면 조금 비싸지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80세에서 90세 사이에 우리가 아플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올라이프를 계속 유지해서 가져가시면 아마 그 보험료 부담에 나중에 이거 유지 못 하시게 되면 보장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질병 후유장애 3에서 79% 되는 거 1,000만 원 정도 넣으시고요. 암하고 뇌출혈이 아닌 뇌졸중, 그다음에 심근경색 2천만 원씩 넣고 5대 고해감 좀 넣고요. 항암 치료비나 수술비 또 상해 골절 관련해서 쭉 넣어봤는데 30대 질병까지 넣었는데도 한 11만 원 정도면 얼추 그 보장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0년 납이에요. 아, 네. 네. 그러면 가입하고 계셨던 게 지금 7만 원에서 올라서 지금 한 그 9만 원 정도 되니까 한 2만 원 정도가 좀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부담은 조금 늘어났지만 난 20년만 내시면 돼요. 그냥 만약에 올라이프를 갖고 계시면 100세까지 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르지 않고 지금 요 상태에서 20년만 11만 원 정도 내시면 내가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조정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보장이 많이 커진 거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셨는데 보통 이게 보면 중증 치매 진단비 해갖고 이게 한 2, 3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질병 후유장애에서 그러니까 대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고 있는 치매나 이런 것까지 다 보장을 받으시면서 하는데 그것도 20년만 내면 되고 그런데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추가되는데 요 정도는 괜찮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어떻게 또 다른 궁금한 점? 아니요. 잘 풀어주셔서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갱신형은 절대 이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0세가 넘으셨으면 제가 워낙 비싸져서 이게 이제 60세가 넘으시면 지금 제가 11만 원 정도라는 게 이제 한 17, 8만 원이 되니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마도 이때는 이제 갱신형을 해보시는 거를 권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50대 초반은 그래도 비갱신형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만족하시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신 편이시고 비갱신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734님께서 적으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병 후유장애와 간병보험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 연결되신 분도 질병 후유장애 관련해서 저희 지금 강진옥 전문가께서 팁을 좀 주셨는데요. 이강희 전문가님. 네. 지금 그 30대 여성분이신데 마침 적정기에 가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질병 후유장애 간병보험을 아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당연해요. 왜냐면 우리가 받는 거는 비슷해요. 이제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부터 80% 후유장애에 대한 거를 준다고 하잖아요. 네. 간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간병보험도 후유장애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보장 범위는 질병 후유장애가 훨씬 넓으세요. 왜 그러냐면 넓어요. 이게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급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1급부터 4급. 그 안에서 이제 조정이 되는데 이제 나라에서 그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우리가 장애율을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정해져요. 네, 점수를 먹이죠. 사람한테. 예, 기분 나쁘지만 점수를 먹입니다. 그래서 뭐 몇십 프로 이상, 60% 이상이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간병보험의 1급에서 4급 같은 경우는 4급은 어느 정도로 지급을 받으시냐면 보통 조금 아까 저희 이제 뇌혈관 질환 많이 나눴잖아요. 보통 보면 이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이 와서 이게 편마비가 오겠죠. 그러면은 한쪽 몸을 잘 못 쓰잖아요. 6개월 이상 지속이 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4급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우시죠. 이제 보통 그렇게 4급 정도면은 받기가 쉬우시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보장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거보다 약한 경우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보장을 좀 넓게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질병 후유장애를 가져가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1회 지급이에요. 한번 지급이 끝나면은 더 이상 이제 보험이 없어지겠죠. 만약에 4급을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비를 만약에 5천만 원이다. 그럼 지급받고 그 보험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죠. 예, 다른 곳에 또 질병이 후유장애가 남아있거나 또 발생을 하거나 했을 때는 또 그쪽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선택 기준이시라면은 후유장애 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쌀까요? 질병 후유장애인가? 네, 비슷합니다. 비슷한.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그 시기적으로 어떤 그 한 보험회사에서 좀 이렇게 스팟으로 해가지고 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 좋은 보험이 한 번씩 툭 나왔다 툭 없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보험이 지금 제가 볼 땐 질병 후유장애라서 지금 보험 시장에서는 핫 이슈예요. 왜냐면은 고객분들한테 너무 좋지만 사실은 우리 그 보험회사에서는 별로 좋은 보험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질병 후유장애로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노후에 나이 먹어서까지도 우리가 뭐 치매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그렇게 그닥 없거든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그 가벼운 보장도 보장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게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0873님께서 적으셨는데요. 문자 함께 내용 보시죠. 보험 설계사에게서 받은 제안서에 유방암이 소외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반암에서 빠져 있는데 유방암도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사 보험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진욱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그 암 진단비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외감을 제외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암 진단비가 있고 일반암을 그러니까 일반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자, 소외감에는 유방암도 있지만 남자들 경우에는 전립선암도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정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암은 다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암은 저는 가입을 권하지 않고요. 가능하면 일반암을 가입을 하시는데 일반암에서 빠지는 거는 딱 하나 유사암이 있어요. 근데 유사암에는 보통은 4가지를 줍니다. 보통 이제 기타 피부암, 그 다음에 그 상피내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4가지 중에서 한 군데 더 추가로 빼주는 데가 있어요. 대장 전막내암까지 유사암으로 빼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까 얘기한 4가지만 되는 경우가 있고 자, 이래서 암 보험을 가입하시더라도 이 일반암에 즉 아까 유방암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지 빠지면 어떤 게 빠지는 건지 다른 보험사는 어떤 걸 빠지는 꼭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4가지 유사암, 경계성 종양하고 갑상선, 기타 피부암 이런 정도가 빠지는 것만 가입하시고 대장 전막내암도 일반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는데 방송 시간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받으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중한 의견 드릴 거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간략하게 남겨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